당장에 이 둘을 칼같이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의 도시가 사회적 지위는 낮을수록 반대로 문화적 지위는 깊을수록 더 열광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이런 도시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깊은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본질까지의 방향을 오너먼트가 제시했다면 이를 보다 본격적으로 삶과 이어줄 또 다른 통로이자 다음 단계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앞서도 꾸준히 얘기해온 이 프로그램이란 것은 사실 제품 디자인보다 건축 조경처럼 스케일이 큰 디자인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을 설계하는 조건이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삶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에어팟을 착용하는 모습이 아주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의 케이스는 고작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전부인 힌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심플한 케이스에서 포인트가 되는 금속 디테일과 경쾌한 소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바로 그 뚜껑을 열고 닫는 순간의 소리부터 유닛을 꺼내고 넣을 때 인상적인 작동감을 거쳐 착용한 후의 모습까지 그 전반적인 경험의 과정을 삶의 모습이자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프로그램이 에어팟의 강점이자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극도로 편리한 연결성과 제대로 맞아떨어지며 이전까지의 무선 이어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만족도를 만들어내게 된 것인데요.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며 이제는 성능마저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술적으로 범접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에어팟을 누구 하나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도 기능과 필요성이란 20세기의 욕구를 자극하려 했을 뿐, 오늘날 도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디자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란 측면에서 애플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삶을 디자인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리지 않고 워낙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탓에 안드로이드보다 자유도가 한참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낮은 자유도로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그것도 각자의 방향에 맞춰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들어 생긴 변화지만 카페나 도서관 그 어디를 가도 아이패드를 활용해 공부나 일을 하는 모습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은데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하지만, 이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창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똑같은 제품으로 전혀 다른 애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건축과 조경을 설계하는 제게 이를 기본인 A3 도면을 띄울 수 없는 12.9인치의 화면은 무용지물일 법한데도 이제는 어느 자리를 가나 도면보다 아이패드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애플은 삶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애플에 맞춰 바꿔버린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애플의 영향력이 하드웨어보다 연결성을 강조한 소프트웨어에서 온 것이라 얘기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연결성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제조사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토록 구체적이고 쉽게 도시인들의 삶을 바꿔놓은 애플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근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능력이 아닌 보다 상위의 단계에서 삶의 모습을 디자인해내는 바로 그 상상력입니다. 어딘가 뜬구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창의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아닌 실제 도시의 흐름과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20세기의 근대 도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로만 바라봤습니다. 즉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이를 기능으로 채워주기만 한다면 이론처럼 그리고 이상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측했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 독서와 식사 공간이란 필요해 서재를 만들고 다이닝룸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서재에서 책을 읽고 다이닝룸에서 밥을 먹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현실 속 사람들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거실에서 밥을 먹으며 이론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도시 분야에서 20세기와 21세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현실 속 사람들은 이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였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필요와 기능이란 낮은 차원의 답이 아닌 그 내면의 근원적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고차원적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상상력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현대 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니 필요성에 의한 기능만을 추가하고 있고 그 탓에 같은 기술을 만들어도 애플의 것은 활발히 사용되며 의미까지 부여되는 데 반해 다른 회사의 것은 마치 책을 읽지 않는 서재처럼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하나의 제품만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그려놓은 큰 그림이 바로 에코시스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찬사를 받아온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는 애플이 설계한 거대한 삶을 현실과 이어줄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들인 것이고 이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그 무수한 부분 집합의 수만큼 다양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얘기한 카페나 도서관의 아이패드들이 결코 혼자 작동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애플의 부분 집합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인 데다가 그 깊이마저 깊을 수밖에 없으니 오늘날 도시인들의 업무와 여가에 자연스럽게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업무와 여가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닌데요. 오늘날 도시인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과 즐기는 일은 단순히 삶의 일부분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플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조차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삶의 모습과 정체성에까지 깊게 파고들어 그 속에서 유희적 요소로 즐거움까지 주고 있으니 애플이 필요하기 전에 이미 갖고 싶어진 것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애플이 지금의 시대를 이해했다는 말을 넘어 지금의 시대가 애플을 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혁신이란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바꿔줄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브랜드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핸드폰을 접어도 가장 완성도 높은 차세대 통신 기술을 보여주어도 잠깐의 참신함에 머물 뿐 삶의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기술마저도 제품을 꾸며주는 데코레이션의 한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적절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학부생 시절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를 공부하며 교수님께선 이 사진과 함께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공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학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공원과 경관을 설계하고 만드는 우리의 일은 물리적인 풍경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이렇게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꽤 오래전 들은 말인데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기술과 디자인은 아직도 필요와 기능에 갇혀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혁신이라 믿고 있는 사이 애플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과 표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경쟁다운 경쟁을 해볼 수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제인 테슬라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주였습니다.